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의 백은미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철거 사건이 계속 있고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들이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일이 계속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재개발 현장의 건축물 철거 작업 중에 붕괴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건 개요부터 보시면 광주 동구 학동에서 일어나는 학동 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6월에 이렇게 버스가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전 모습은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쿵 하면서 버스가 매몰이 되면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 철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요. 우선 4시 20분 정도에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 순간 정류장에 정차한 울림버스 54번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시 반 정도에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버스의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할까봐 이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가스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구조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폭발 사건은 없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안전 장치를 다 해서 이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시 정도에는 버스 앞쪽에 있던 8명이 먼저 구조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매몰자 2명이 추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방역이 다 된 곳이어서 마스크를 꼭 빼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매몰자는 2명으로 있었고 피해자는 총 그래서 11명이었습니다. 사망자 3명, 부상자 8명으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판별이 났는데요. 그 다음에 8시 정도에 남은 매몰자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 수습이 됐고 피해자는 그래서 총 17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9명이었고 부상이 8명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매몰된 시내버스를 그때부터 잔해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렇게 사망자가 9명이나 되는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찾아보면 왜 이렇게 됐나라는 게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고 관계사 및 하청 구조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설 공사를 하면 하청, 재하청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고 관계사 및 하청 구조도를 자세히 보면 맨 위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청 도급사죠. 원청 도급사에서 도급을 주고 그리고 하청에서 또 재하청을 이제 불법 재하청을 주는 단계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 54억짜리 공사였는데 나중에 재하청이 될 때는 16억짜리 공사로 됐습니다. 그 중간에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아주 이제 철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의 계획대로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했고 숙련자가 있기보다는 미숙련자가 더 많은 공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재해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큰 재해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될 텐데 그 법으로 치면은 처벌을 받을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꼭 이렇게 시행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청의 구조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또 건축사 사무소도 있었습니다. 감리를 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원래 옆에 계속 계셨어야 되는데 현장에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그 건물이 붕괴되면서 모두 다 도망가신 상태고 근로자분들을 다 대피한 상태였는데 억울한 시민들만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철거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려고 구청에 원래는 제출했던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철거를 했고 3개층 벽체를 나중에 한꺼번에 쓰러뜨리려고 남겨놓은 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가림막과 방음벽 이런 것들을 다 설치했어야 되는데 정말 천 하나만 이렇게 있었던 되게 허술한 공사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그쪽에서 버스를 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서 버스를 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보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날 아들의 생일이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아들에게 먹일 미역국 이런 것들을 사러 가셨는데 버스에 탔다가 그렇게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녀 관계도 이렇게 막내딸과 이제 노인분의 아버지가 같이 버스를 탔었는데 이제 딸이 죽고 아버지는 사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딸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제 화장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굉장히 되게 소란을 많이 피웠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억울한 죽음이 있었기에 많이 힘든 이런 현장을 수습하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억울하지 않게 예방하려는 사건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계속 원인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시면 네, 그 철거 순서나 방법이 원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물 평면도에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4번부터 약간 약한 벽을 그러니까 강도를 다 재서 약간 약한 쪽부터 제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부터 4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약해진 부분부터 이제 제거를 해가면서 철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1번부터 그냥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2번 내리치고 3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푹 쓰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성토들이 원래는 중간부터 이렇게 파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잘못 파다 보니까 이 성토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건물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됐고 가림벽이나 방음벽 같은 것들이 튼튼하게 보강이 되었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쓰러져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이 없냐, 법이 없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법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조치에 대해서 각각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정말 되게 자세하게 다 돼 있고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그다음에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에 대해서 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출입을 금지하게 하게 돼 있고요. 해체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다 출입을 금지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축물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에 대해서 그 적대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전도나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도서에 따라서 시공을 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을 했는지, 이런 구조 기준을 준수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안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이 이렇게 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주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장관에게 제출도 하도록 돼 있고 자율적으로 사업주가 이제 잘 작성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나중에 변경하거나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게 생기면 나중에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체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대상의 구조물 조사 제14조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의 특성, 생수, 층수, 건물 높이, 기준층, 이 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조물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구조물의 노후 정도, 재해, 화재 유무를 다 확인하도록 돼 있고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 변경 현황을 보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 소음, 분진, 예상치 측정, 대책 방법에 대해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작업 지침에 또 16조에 보시면 안전 일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구역 내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도록 돼 있고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외벽과 기둥 등을 전도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도, 낙하 위치 검토, 파편이나 비상 거리를 다 예측해서 작업 반경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 건물 외곽에 방호용 비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체물의 전도, 낙하, 비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버스 정류장랑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게 작업 지침이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소음, 진동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 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고 장비의 소음, 진동 기준은 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적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진이나 방음 이런 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진 시트, 분진 차단막 등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법이 되게 잘 돼 있고 안전 지침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유사 사건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례로 두 가지만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사건들을 보시면 2018년에 이제 2019년에 생겼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서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생겼는데요. 이 사건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예비 신혼부부가 이제 신부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이제 바닥에 구멍을 뚫고 주변 잔재물을 정리 작업하던 중 5층 건축물이 인근 대로변에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서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3명이 부상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은요.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에서 관광 숙박시설 신축 공사 중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 하던 중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바닥 슬래브가 이제 굴삭기 및 철거 잔재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고 원인이 보시면 이런 사고 원인이 이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와중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예방 대책입니다. 그래서 붕괴 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 작업 계획서의 미작성이나 미준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강 없이 기둥이나 벽체를 무분별하게 해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잭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밑에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보강을 하지 않고 해체를 하던 도중에 그렇게 이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또 철거 잔재물 처리 불량으로 인한 누적이 있고 굴삭기 등 사용 장비를 이제 너무 대형화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나 이런 것들도 잘 하지 않아서 이제 사망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 작업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작업 계획서 작성을 하고 이행하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점검표가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작업하면서 이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잘 준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예방 대책, 건축물 철거 재예방 대책으로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를 꼭 작성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되고 사전에 이런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붕괴 위험이 있더라도 이제 어떤 안전성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 보강 및 안전 작업을 철저하도록 해서 이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사건 개요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